여자의 몸은 죽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아픈 척도 못하고 원하는 척도 못하고 살아있는 척도 못한 채 깊이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걸 예순이 다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자 나이 예순이면 이제 다 끝난 줄 압니다. 설렘도 끝, 욕망도 끝, 몸의 떨림도 끝, 이제 남은 건 손주 돌보고 반찬 걱정하고 아프지 않게 버티는 일뿐이라고요?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몸이 아직 살아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제가 너무 오래 여자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도 함께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를 만난 뒤 제 안에서 정말로 뭔가가 깨어났습니다. 그건 단순히 가슴이 두근거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손끝이 달라졌고 숨이 달라졌고 거울 앞에 서는 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믿기 어렵겠지만 사별 후 3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제 몸이 처음으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6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나이에 처음으로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혜주 61살입니다. 남편은 제가 32이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날 아침만 해도 저는 남편 도시락에 멸치볶음을 조금 더 넣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고 남편은 저녁에 일찍 들어와 아이들 데리고 국수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전화 한 통으로 제 인생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아들은 5살, 딸은 3살이었어요. 장례식장 바닥에 주저앉아 울어야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잘 안 났습니다. 어린 자식 둘을 붙잡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생각만 머릿속을 돌았거든요. 그 뒤 제 삶은 정말 말 그대로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김밥집 일하고 밤에는 부업으로 포장일 하고 새벽엔 애들 도시락 싸고 명절이면 시댁 눈치 보며 웃고 아이들 아프면 병원 뛰고 학원비 걱정하고 등록금 걱정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 몸을 완전히 잊고 살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사별한 젊은 여자에게 늘 똑같은 걸 요구합니다. 단정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고 괜히 웃으면 안 되고 괜히 꾸미면 더 안 되고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요. 처음엔 그 말들이 다 맞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애 둘 키우려면 정신 차려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 그렇게 남들이 요구한 단정함 속에서 제 몸이 먼저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29에 결혼했고 32에 혼자가 됐고 그 뒤로 저는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오래 걸어본 적도 누군가 앞에서 머리를 풀고 웃어본 적도 누군가가 제 어깨를 쓰다듬는 걸 편안하게 받아들여 본 적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엔 체면 때문에 그 다음엔 습관이 돼서 그러다 보니 저는 제 몸을 살아있는 살덩이가 아니라 그저 일하기 위한 도구처럼 쓰고 있더군요. 팔은 반찬통을 들기 위해 있고 다리는 장을 보러 다니기 위해 있고 손은 설거지하고 애들 옷 개기 위해 있고 등은 자식들 기대게 해주기 위해 있고 정작 저 자신이 그 몸으로 무엇을 느끼는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생각하기 무서웠습니다. 생각하는 순간 너무 허전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억울할 것 같았거든요. 자식들이 다 크고 둘 다 결혼해 집을 떠난 뒤에도 저는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집이 조용해질수록 제가 얼마나 오래 사람이 아니라 기능으로 살았는지가 더 잘 보였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밥은 한 사람분만 하면 됐고 빨래도 많지 않았고 밤이 와도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렇게 혼자가 된 뒤에도 저는 마음대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굴 만나면 동네 사람들 눈치가 보였고 밝은 옷을 입으면 괜히 주책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무서웠고 괜히 립스틱이라도 바르면
스스로 거울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여전히 죽은 남자의 아내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59이 되던 해, 큰일은 아닌데 이상하게 몸이 자꾸 축났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관절이 무겁고 기운이 없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니 의사는 특별한 큰 병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운동 부족, 근력 부족, 수면의 질 저하, 스트레스 누적.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몸이 너무 오래 닫혀 있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몸이 닫혀 있었다. 그건 단순히 체력이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저라는 사람 전체가 오래 잠겨 있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의사는 수영이나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 복지관 수중운동반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민망했어요. 수영복을 입고 제 몸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십 년 만이었거든요. 거울 속 제 몸은 젊을 때와 달랐습니다. 허리는 굵어졌고 어깨는 말려 있었고 복부는 탄력을 잃었고 가슴도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어요. 저는 탈의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강사 옆에서 보조를 하던 남자가 처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짙게 그을린 피부, 다부진 어깨, 허리를 곧게 세운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생기가 도는 얼굴. 그는 60살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최도윤. 은퇴 후 복지관에서 수중운동 보조와 생활체육 강습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젊을 때는 체육교사였고 지금도 새벽마다 수영하고 걷고 근력 운동도 꾸준히 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좀 낯설었습니다. 60인데 저렇게 몸이 반듯할 수 있나 싶었어요. 젊은 사람 같은 날렵함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 나이대라 더 눈에 띄는 힘이 있었습니다. 동작이 느리지 않았고 숨이 차 보이지도 않았고 물속에서 사람들을 도와줄 때마다 몸이 아니라 중심이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제 또래 여자를 볼 때 아주 빠르게 지나칩니다. 볼 게 없다는 듯 혹은 애써 조심한다는 듯 시선을 금방 걷어가죠. 그런데 최도윤 씨는 달랐습니다. 사람을 볼 때 대충 보지 않았어요. 그것도 부담스럽거나 노골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을 대하듯 또렷하게 보더군요. 첫 수업 날 제가 물에 적응을 못하고 자꾸 몸이 뜨자 그가 제 팔꿈치를 받쳐주며 말했습니다. 허리에 힘 푸시면 더 무서워집니다. 아직 몸이 겁을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몸이 겁을 기억하고 있다. 저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속으론 놀랐어요. 내 몸이 정말 겁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 저는 수영장에 가는 수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를 보려고 간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최소한 처음엔요. 다만 수업이 끝나고 나면 몸이 조금 덜 무거웠고 숨이 조금 더 길어졌고 저녁이 오기 전에 이미 피곤해지는 날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한가운데 늘 그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팔 동작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숨이 짧아질수록 어깨가 굳어요. 몸은 생각보다 늦게 변하지만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정직합니다. 그의 말은 늘 운동 얘기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제 인생 전체를 두드리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몇몇 회원들과 같이 차를 마시는 날도 있었어요. 그는 늘 홍차를 마셨고 설탕은 넣지 않았고 오후 늦게는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온다며 웃었습니다. 그 소소한 습관들조차 이상하게도 저를 흔들었습니다. 60살 남자가 자기 몸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다룬다는 것, 자기 리듬을 알고 산다는 것, 자기 힘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그게 너무 낯설고 또 부러웠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탈의실 앞 복도에서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윤혜주 선생님, 운동하고 나면 좀 다르십니까?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몸은 좀 편해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불편해져요? 그는 제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래 굳어있던 건 풀리기 시작할 때 더 아픕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가 제 마음을 알아챈 건 아니겠죠? 그럴 리도 없고요. 그런데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며 30년 가까이 닫아둔 문 안쪽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거울 앞에 오래 섰습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말리다가 불쑥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마지막으로 내 몸을 몸으로 느껴본 게 언제였지? 기능 말고, 체면 말고, 엄마 역할 말고 그냥 한 여자의 몸으로. 정말 기억이 안 났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마지막 밤도 이제는 얼굴보다 공기만 떠오를 만큼 오래전 일이었고 그 뒤 제 몸은 철저히 노동과 생존과 책임 속에서만 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아주 미세하게 감각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샤워기 물줄기가 어깨를 타고 내려갈 때, 수영장 물이 허벅지를 감쌀 때, 계단을 오르며 허리에 힘이 들어갈 때, 아침에 잠에서 깨며 종아리가 당길 때, 예전엔 그냥 지나쳤을 감각들이 이상할 만큼 또렷해졌습니다. 무섭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단순히 건강이 좋아지는 느낌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깨어나면 감정도 같이 깨어납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갈면서도 외면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장마가 길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어느 수요일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 대부분은 먼저 떠났고 저는 우산이 없어 로비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최도윤 씨가 제 옆에 와 섰습니다. 집까지는 아니고 버스 정류장까지만 같이 가시죠. 그는 아무렇지 않게 우산을 폈고 우리는 한 우산 아래 걷게 됐습니다. 비 냄새, 젖은 바닥 냄새, 젖은 셔츠 끝이 팔에 닿는 감각. 그는 우산을 제 쪽으로 조금 더 기울여 주었고 저는 괜히 숨을 크게 들이쉬지 못했습니다. 가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이런 조심스러운 배려를 잊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그가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은 요즘 걸음이 달라지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엔 몸이 먼저 뒤로 빠졌어요. 지금은 앞으로 나갑니다. 사람은 몸보다 먼저 마음이 움직여야 그렇게 걷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괜히 울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오랜만에 제 심장이 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이 너무 낯설어서 무서웠습니다. 사별 후 30년 가까이 저는 누구에게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흔들릴 기회를 스스로 다 끊어냈죠. 그런데 이제 와서 60살 남자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 다부진 팔의 힘, 비 오는 날 우산을 기울여주는 조심스러운 습관 같은 것에 제 안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뭘 잘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을 넘는 말을 한 적도 없고 불편할 만큼 가까이 다가온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점점 그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이면 어떤 수영복을 입을지 잠깐 고민했고 머리를 너무 대충 묶지는 않게 됐고 거울을 한 번 더 보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날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지금 내가 뭘 하는 거지?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주 오래 잠들어 있던 뭔가가 아직 안 끝났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제 딸이 집에 왔다가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놀라서 되물었죠. 왜? 딸이 웃었습니다. 그냥 예전보다 생기가 있어. 얼굴빛도 다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애써 숨기고 있던 게 겉으로도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좋은 일? 정말로 좋은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제야 제 몸이 살아나기 시작한 걸까요? 어느 쪽이든 저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수업 중 갑자기 어지럼증이 와서 제가 물 밖으로 나와 주저앉았어요. 큰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침을 대충 먹고 나왔던 데다 과하게 힘을 써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최도윤 씨가 저를 부축하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혜주 선생님, 숨부터 고르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정말 이상하게 온몸의 전율이 일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늘 제가 누군가에게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지 누군가가 제게 내가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너무 낯설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수업을 빠졌습니다.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건강 회복의 기쁨이 아니라 어쩌면 외로움이 만든 착각일 수도 있다고. 그런데 이틀 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도윤 씨가 혹시 어디 불편하신 건 아닌지 괜찮으시면 다음 주에 천천히 나오시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 감정은 제가 혼자 만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가 의도한 것도 아니라는 걸요. 그는 그저 한 사람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방식대로 저를 대해준 것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배려를 너무 오래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데 있었죠. 그 다음 주 저는 다시 복지관에 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인사했고 평소처럼 운동을 도와줬고 평소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선을 넘지 않겠다는 뜻이었고 제가 느끼는 떨림이 오롯이 제 몫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난 뒤 저는 먼저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한동안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바로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짐작은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이 불편해질 일은 제가 만들지 않겠습니다. 다만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죄처럼 여기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죄처럼 여기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정말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여자의 몸이 깨어나는 걸 부끄러운 일, 늦은 일, 심지어 창피한 일이라고만 생각해왔으니까요. 사별한 여자, 환갑 지난 여자, 손주 볼 나이의 여자에게 그런 감각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를 세상은 늘 민망하게 보잖아요. 하지만 제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하며 혈색이 돌아왔고 허리가 펴졌고 가슴이 열리고 숨이 길어졌고 손끝 감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육체의 변화만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후줄근한 옷만 입지 않게 됐고 식사를 대충 넘기지 않게 됐고 잠도 더 잘 자려고 노력했고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됐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깨어난 건 남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남자가 제 몸을 깨운 게 아니라 그 남자를 통해 제가 제 몸의 존재를 다시 자각한 거였습니다. 정력도 스태미나도 남자의 기운도 결국은 생이 에너지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60살 남자에게서 바로 그 에너지를 본 겁니다. 무너지지 않은 몸, 포기하지 않은 생활, 자기를 방치하지 않은 시간. 그걸 보면서 제 몸도 같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그 후로 저는 최도윤 씨와 일정 거리를 두었습니다. 같이 차를 마시는 자리도 줄였고 개인적인 얘기도 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제 뜻을 알아차리고 더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거리 덕분에
제 감정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아, 나는 이 사람과 무슨 일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구나. 나는 그저 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몸으로 깨닫고 있었던 거구나. 그걸 알게 되자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둘이 길게 얘기한 날,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은 지금 누군가를 좋아해서 흔들리는 것보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자신을 처음 만난 것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그를 통해 제 안에 죽지 않은 부분을 본 겁니다. 그 뒤로도 제 몸은 계속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운동은 습관이 됐고, 체력은 확실히 좋아졌고, 표정도 달라졌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제 몸을 늙어가는 껍데기처럼만 봤다면, 이제는 아직도 살아있고, 돌봐주면 응답하는 존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변화는 제 인간관계까지 바꿨습니다. 딸은 저더러 요즘 엄마가 훨씬 밝아졌다고 했고, 아들은 엄마 목소리가 전보다 힘이 있다고 했고, 저 자신도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또 시작이네가 아니라 오늘은 몸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기대가 생기더군요. 그 기대는 젊은 날의 들뜸과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조심스럽고, 더 슬프지만 더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60세 남자의 스태미나와 정력, 사별 후 30년 만에 여자의 몸이 깨어났습니다. 처음엔 자극적인 말처럼 들리겠죠? 하지만 제게 그건 단순한 남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죽은 줄 알았던 생의 감각이 다시 돌아온 이야기였고, 여자로서 끝났다고 체념했던 몸이 아직은 아니라고 대답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가끔 복지관, 수영장, 물속에 몸을 담그며 생각합니다. 그때 그가 제 팔을 받쳐주며 했던 말, 아직 몸이 겁을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 몸은 오랫동안 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도 되는지, 느껴도 되는지, 예쁘게 입어도 되는지, 누군가를 보고 가슴이 뛰어도 되는지, 그 모든 것 앞에서 늘 움츠러들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겁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진 건 아닙니다. 아직도 가끔 부끄럽고, 가끔 죄책감이 들고, 가끔 거울 앞에서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러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저는 더 이상 죽은 남자의 아내로만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윤혜주라는 이름의 한 여자, 한 사람, 한 몸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보려 합니다. 누군가를 꼭 사랑해야만 몸이 깨어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를 통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제겐 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저와 어떤 약속도 만들지 않았고, 선을 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생기와 절제와 힘, 그리고 저를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 하나로 제 안에 오래 잠들어 있던 몸이 마침내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60에도 늦지 않습니다. 사별 후 30년이 지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몸은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몸이 깨어나는 순간 여자의 인생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